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소개해드렸던 비즈니스워치 박수익 기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헤어스타일이 살짝 바뀌셨습니다. 어제부터 바뀌었어요. 예. 약간 파마를 하시고 오신 것 같은 네. 박수익 기자님. 어제 내용도 진짜 참, 야 아센디오 얘기 진짜 정말 저는 재밌게 들었는데. 네. 오늘은 그 아센디오 얘기의 후속편 맞죠? 예, 거의 좀 연관이 있습니다. 네. 어제 제가 아센디오 얘기 말미에 아센디오가 이제 유상 증자를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게 유상증자하면 신주가 상장하는 게 23일이다 11월. 그래서 네. 11월 23일이면은 이틀 전에 권리 매도란 게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일정에 참고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어제 이제 제 영상 댓글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 권리 매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댓글 하나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23일이어서 영업일 이틀 전 하면 주말이 껴서 19일부터 이제 권리 매도가 가능하니까 뭐 폭락 예정이다 이런 죄송합니다. 일단 폭락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고 다만 19일부터 권리 매도가 시행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은 맞는데, 이 얘기는 모레? 예. 주식 시장에서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 외에 권리 매도라는 변수가 하나 더 생겨서 어떤 수요와 공급의 변수가 끼어든다 뭐 이런 것은 팩트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권리 매도는 사실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은 매우 잘 아시고 그래서 잘 활용을 자주 하실 거예요. 상당히 자주 활용을 하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모르셔가지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게 존재하는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특히 제 주변에 우리 동료 기자들이 쓰는 뉴스들을 봐도 제가 느낄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금요일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중공업이 유상증자를 해서 그 신주가 상장이 돼요. 금요일에. 또한 같은 날 진에어 저가항공사 진에어의 유상증자 신주도 금요일에 똑같이 상장이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요?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제가 뒤에 그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삼성중공업이나 진에어의 유상증자 신주 상장에 대한 뉴스들은 검색해 보시면 많이 제법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도 권리 매도에 대한 개념은 거의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개념인데 또 한편으로는 의외로 또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잘 아시는 분들은 그냥 확인차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좀 눈높이를 많이 좀 낮춰서 제가 최대한 차분하게 한번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리 매도의 개념, 그리고 두 번째는 권리 매도가 실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컴퍼니 백브리핑이니까 사례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권리 매도라는 것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에 쓸 일은 10번 미만일 것 같지만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꽤 자주 있을 것 같습니다. 10번보다는 훨씬 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할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는 유상증자할 수도 있고. 제가 곧바로 말씀드릴 텐데, 실제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행위 자체도 사실상 권리 매도인데, 이게 권리 매도라고 우리가 규정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이론적 권리 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거 맞아요. D+2일 결제하는 게 사실상 헛개비들 가지고 먼저 주고받고 나중에 실물을 주고받는 거다. 그 말씀 하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신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럼 제가 오늘 삼성전자 주식을 10주를 샀어요. 매수가 체결이 됐어요. 우리는 그게 이제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지만, 엄밀하게는 주식을 이틀 뒤에 인도받을 수 있는 주식 인도 청구권이 저에게 있는 것이고, 결제는 T+2 이틀 뒤에 금요일 날 되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금요일 날까지 결제될 때까지 온전히 내가 주식을 완벽하게 인도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오늘
오전 10시에 삼성전자 주식 팔았다가 10분 뒤에 샀다가 10분 뒤에 팔아도 되잖아요. 바로 HTS에 그냥 떠 있죠. HTS, 내가 산 걸로 MTS 떠 있죠. 바로 팔아도 되잖아요.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걸 권리 매도라고 칭하지는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그것도 주식 인도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매도를 하는 개념인데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의미, 그런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 배당, 신주인수권, 부사채, 전환사채 이런 많은 사례들에서 나오는 얘기들.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뭐 이런 얘기고요. 좋습니다. 네. 자료를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PPT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조금 가장 기초적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 매매를 할 때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10만 원인데 10주를 매수하면 매수가 제가 100만 원어치를 매수를 했고 당연한 얘기지만 며칠 뒤에 주가가 12만 원이 됐으면 120만 원에 팔면은 저에게 20만 원의 그 시세 차익이 생기는 게 일반적인 주식 매매고 권리 매도를 가끔 뭐 혼용해서 권리 공매도라고도 하기 때문에 그럼 공매도를 먼저 좀 볼게요. 공매도. 공매도는 우리나라에서 차입 공매도, 우리나라는 공매도는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가 있지만 우리나라에 무차입 공매도는 안 되니까 차입 공매도를 보면 현재 주가가 10만 원인 주식을 먼저 10주를 빌려요. 그럼 100만 원 빌려서 바로 매도를 하면 100만 원의 공매도를 하는 거죠. 속된 표현으로 공매도를 친다. 그 뒤로 이제 며칠 후에 주가가 8만 원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떨어진 상태에서 제가 10주를 그러니까 매수를 합니다. 80만 원으로 매수해서 바로 상환을 하죠. 그러면 상환금이 80만 원. 그럼 그 차익에 20만 원이 공매도 한 사람의 차익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공매도고 뭐 여기에서 뭐 이게 빌리는 행위를 뭐 이론적으로 뭐 참고로 그 뭐 대차 거래라고 빌린 주식을 다시 살 경우 쇼커브링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빌려서 판다 공매도.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린 권리 매도인데 권리 매도에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그 상황에서 주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유상증자를 보면 우리가 유상증자는 시세보다 할인된 가격 신주 발행가가 결정이 기본적으로 뭐 20% 이렇게 되니까 현재 주가가 12만 원인 주식인데 신주 발행가가 10만 원으로 결정이 됐고 제가 신주 인수권이 있어가지고 유증청약으로 10주를 확보했어요. 신주 상장일이 만약 금요일이다 이번 주 그러면 제가 그 매입 단가는 신주 발행가 10만 원 곱하기 10주에서 100만 원. 매입 단가 100만 원으로 유상증자 신주가 내일 모레 입고 예정이에요. 제 계좌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는 금요일부터 이걸 사고 팔 수 있겠구나. 신주 상장일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틀 전에 그러니까 신주 상장일을 결제일로 보고 그 이틀 전부터 실제 나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도 청구권 주식을 인도받을 청구권이 이제 발생했다. 일반적인 주식 거래처럼. 그래서 오늘부터 이거를 팔 수가 있습니다. 실제 아직 내 계좌에 주식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들어올 것이 확실한 주식이기 때문에 아까 공매도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공매도는 빌려서 하는 거고 팔고 다시 사서 상환하고 이런 개념이고 이거는 그런 과정 없이 내가 가지고 있을 것이 이틀 뒤에 가지고 있을 것이 확실한 주식을 미리 파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잠깐 그 주식은 내 계좌를 확인하면 이미 들어와 있습니까? 이틀 후에 들어와 있는 거지만 이틀 후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표시는 돼요? 숫자조차 안 찍힙니까? 숫자는 대신 이제 권리 내역 이런 것들이 있고 그 HTS나 MTS에서 이제 검색해보면 그런 거는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 주식 계좌에 숫자가 찍힌다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금요일 날 넘어간 자정 지나면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주식이 들어와야 찍힌다. 네네. 근데 그 뭐 보통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HTS나 MTS 같은 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현지 시점에 가지고 있는 권리 내역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실제 이 권리 매도를 할 때는 뭐 HTS나 MTS에서 권리 또는 뭐 권리 매도, 권리 공매도 또는 입고 예정 주식 매도 뭐 메뉴들이 좀 다양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메뉴들을 검색해서 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실제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그래서
뭐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현재 주가가 12만 원이지만 나는 신주 발행가 10만 원에 신주 이승권을 가지고 있어서 10만 원에 이거를 받았어요. 청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신주 상장을 되면은 한꺼번에 많은 물량들이 상장되면은 주가에 좀 부담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 이거를 팔아서 그러니까 본인의 확정 수익을 그러니까 수익을 확정하고 싶어 하시겠죠. 그런 분들이 오늘 또는 내일 팔 수 있는 거예요. 금요일 날 신주 상장일이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12만 원에 팔았다. 그래서 120만 원에 매도를 완료했다. 그러면 20만 원의 차익이 현재 시점 확정되는 거죠. 정상적으로는 금요일 날 확정돼야 금요일 날 주가를 보고 팔아야 될 것들이. 저게 제 생각에는 증권사에서 HTS를 만들 때 아예 저런 게 있으면 권리 매도를 할 수 있는 메뉴를 찾아 들어가서 매도할 수 있게 하지 말고 그거는 그런 게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거 막 찾아야 돼요. 저도 보니까. 그러니 어차피 이틀 후에 들어올 거면 내가 지금 매도도 할 수 있게 내 잔고 보유량에 바로 들어오면 왜 그게 가능하자고 혼자 생각하냐면 제가 오전에 예를 들면 삼성전자 10주를 샀어요. 그거 사실 내 계좌에 들어온 주식 아니죠. 이틀 후에나 들어오니까. 그거는 찍히죠. 그러나 그건 찍히잖아요. 이건 왜 안 찍히냐? 100%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 이틀 후에 이 거래일 후에 나한테 들어올 뭐 유상증자 권리에 의해서 들어올 주식이 있다면 그것도 이틀 전에 찍어줘라.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 찍어주면 있네 하고 팔 수 있고. 그게 증권사들 매매 수수료 버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나요?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걸 왜 그렇게 안 하고 아는 사람만 찾아 들어가서 권리 매도가 뭐야? 근데 이거는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권리 매도가 가능한 사람은 그 유상증자에 참여했거나 무상증자를 받았거나 주식 배당을 받거나 전환사채를 샀거나 이런 분들이고 이런 분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권리가 존재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찾아보면 권리 내역을 찾아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이걸 매도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싶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일반 그러니까 권리 매도를 할 수 없는 분들은 어차피 권리 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권리가 있으면 보이네요. 띵동 떠가지고 이걸 그냥 가지고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바로 권리를 파시겠습니까? 아마 띵동 이렇게 뜨면 되잖아요. 아마 그거는 제가 장담 못하겠어요. 저는 사실 이걸 이론적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실제 저도 어제도 그래 제가 깔아놓은 MTS는 그 메뉴들을 봤는데 실제 제가 권리 매도를 할 주식이 없어서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지내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게 안내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한번 권리 매도 해주시고 신주 이수권이 들어왔다는 게 했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한번 찾아봤는데 찾아보기 진짜 어렵게 돼 있어요. 아무튼 그런 거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차분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권리 매도 두 번째는 이제 전환사채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와 비슷한데 전환사채는 이제 정해진 전환 가격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주가가 12만 원인데 전환 가격이 10만 원이다 이상에서 전환 청구를 했다. 그러면 이틀 뒤에 이제 그래서 매입 단가 100만 원 본인 기준에서 신주가 이제 있고 예정일 때 똑같이 신주 상장일 기준 이틀 전부터 매도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차익 그 수익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요거를 제가 조금 더 그 법률 조항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매도와 권리매도라는 게 다 자본시장법 118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보면 자본시장법 118조입니다. 이게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상장 증권에 대해서 공매도를 하거나 위탁도를 수탁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원칙적으로 공매도 금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제2호는 차입한 상장증권을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인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공매도가 할 수 있다. 이런 단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공매도는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안 되게 돼 있는데 원칙은 차익 공매도만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군요. 지금 제1호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에 매도를 한 것은 무차입 공매도를 얘기하고 우리나라 금지. 제2호 차입한 상장증권을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는
그 비에 보면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경우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딴 얘기는 아니고 결제의 어떤 확실성이 있을 경우에 증권사를 통해서 주문을 하고 증권사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러면 된다는 얘기고요. 확실히 들어올 거는 된다. 네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차입 공매도는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2항 동그라미 2를 보면은 이게 오늘 설명드리는 건데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공매도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이 된다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2항에 그 먼저 1번을 보면은 그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매수계약이 체결된 매수계약 체결된 상장증권의 해당 수령 범위 내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결제일 전에 파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두 번째입니다.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금부사채 등 또는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권리매도 또는 일부에서는 권리공매도라고 하지만 법률을 보더라도 이건 공매도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써놨기 때문에 권리공매도라는 실제 증권사들도 권리공매도라는 메뉴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예. 이해하는 게 이제 공매도랑 비슷한 느낌이 드니까 그냥 이름만 그렇게 붙인 거군요. 네. 그래서 권리매도와 공매도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법적으로도 권리매도는 공매도가 아니라고 방금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 공매도는 원래 이제 자기 것이 아닌 걸 빌려서 팔고 다시 그걸 사서 쇼커버링 해서 다시 이제 갚고 이런 과정이고 권리매도는 이틀 뒤에 또는 하루 뒤에 자기 것이 확실한 그러니까 자기가 확실한 주식 인도 청구권이 있는 주식을 미리 파는 행위라는 것이고 또 하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차이점 이거는 이제 권리매도를 하지 않지만 그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투자할 의향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중요한 것은 공매도라는 것은 사실 누가 언제 어떻게 할지를 잘 몰라요. 물론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표로 뭐 대차거래 잔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선행지표일 뿐이고 대주 대차거래가 는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공매도로 다 이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주 대차라는 것은 이제 개인이 빌리거나 기관이 빌려서 있는 잔고 일단 빌려놓으면 공매도의 가능성이 있긴 한데 빌린 상태에서 공매도를 안 하고 다시 그냥 보유하거나 갖다 줄 수가 있는 거니까 일치하진 않는 다만 그게 선행지표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빌린 거는 빌려놓고 공매도 안 하고 다시 갖다 주는 짓은 혹시 왜 어떤 이유 때문에 뭐 상황상 그게 이걸로 이익을 못 보겠다라고 생각. 일단 빌려놓고 있다가. 그래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정확히 하는데 6개월. 이렇게 아마 돼 있을 텐데요. 6개월이 아니고 60일 내에 빌린 주식을 상환을 해야 되고 기간은 그게 기관 투자자들이 빌린 대차 주식은 상환 기간에는 아마 제한이 없는데 대신 빌려준 사람이 언제든 리콜을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빌려준 거 다시 줘라고 하면 줘야 되는 뭐 그런 차이점이 있고 조금 옆으로 샜는데 아무튼 그 권리매도 공매도는 그래서 누가 언제 공매도를 할지를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선행지표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반면에 권리매도라는 것은 그 시점이나 어느 정도의 물량 단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시를 통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 공시를 하나 볼 텐데요. 제가 지난 10월 중순에 말씀드렸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삼성중공업이 그 유상증자를 했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게 가능한 이유가 옛날에 삼성증권 사태, 유령주식 사태. 야 증권사가 그냥 숫자로 찍으면 그게 막 팔리냐? 주식도 없이 팔린다. 우와 이런 주식 투자 자체가 이게 거대한 사기 시스템이구만. 우리 이렇게 생각했던 그때도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하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이 권리매도가 가능한 이유도 주식이 실제로 들어온 건 아닌데 주식이라고 하는 게 증권사가 꽃이라고 부르면 꽃이 되는 거지. 증권사가 계좌에 숫자를 찍으면 그냥 내 주식이 되는 거예요. 다만 분명히 내 주식이
된다는 확신이 100% 있는 경우에는 찍어준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니까. 네. 그것도 진짜 이게 예를 들면 무차입 그러니까 차입 공매도만 가능하고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잖아요. 현재. 네. 우리나라는 원래는 기관이어도 내가 빌려야지만 말씀하신 대로 빌려서 안 팔 수도 있고 다시 갚을 수도 있고 어쨌든 빌려야지만 공매도를 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안 빌리고 그냥 먼저 팔아. 그리고 숫자만 찍어서 팔아. 일단 팔아. 그리고 나중에 빌려. 그리고 그렇죠. 그날 다시 사서 갚아. 그것도 현재 가능해요. 그걸 못 잡아내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거니까. 법으로는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으로 돼 있지만 하루 사이에 그러니까 당일 장 사이에 하루가 그렇죠. 안 지났을 그렇죠. 때 네. 먼저 일단 빌리고 급해서 일단 먼저 팔아. 그리고 나중에 빌려. 빌린다는 게 그렇죠. 빌린다는 그렇게 게 해도 사실은 걸리진 않죠. 지금상.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걸 잡아내지를 못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가 구별하기 어려운 거라서 그 뭐 차입 공매도는 되고 무차입 공매도는 안 되고 이거가 뭔가 뭐 저스티스의 그런 면이 아닌 것 같아요. 규제의 강도 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차입 공매도를 하면 혹시라도 그 결제가 안 될 나중에 결제할 때 쓰이는 주식이 없을 수 있는 그렇죠. 유동성 부족으로 결제 뭐 불이행 가능성이 위험이 좀 있다. 있으니까 하라는 건데. 그래서 뭐 사실 이거 논점이 일로 가면 안 되는데 오늘 사실 뭐 그럴 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공매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무차익 공매도 하더라도 충분히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주식이 있기 때문에 결제 불이익 위험이 없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빵꾸만 안 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그런 논리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무차익 공매도를 허용하지만 우리나라는 뭐 규제의 강도나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허용하지 않는 거고 제가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고요. 공매도에 대해서는 왜 부정적이십니까? 불을 붙였다니까. 자, 주제를 넘어가야 되는데 공매도에 대해서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의 생각은 그렇죠. 이제 주식이 과열됐을 때 그걸 진정시켜 줄 수가 있고 또는 시장의 다양한 비즈니스 대차거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고 다양성을 높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친한 전문가분들께서도 그렇게 많이 열변을 토하시는 분들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의 속성은 상승에 베팅을 하고 하락에 대비하는 것이지 하락에 베팅을 한다. 주식회사가 만들어진 원리부터 해서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하나 과도한 상승이라는 걸 누가 규정을 하지? 시장 원리에 따라서 그냥 주식 매수 체결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과격이고 다양한 비즈니스 주식으로 그 비즈니스 말고 다양한 비즈니스 더 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사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공매도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고 지금 이 프로가 이게 얘기할까 말까 이제 넘어가시죠. 이제 다음으로 얘기할까 말까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오늘 주제가 이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오늘 주제인 권리매도는 공매도가 아니다. 즉 빌려서 파는 거래가 아니고 자기한테 들어올 것이 확실한 주식, 100% 확실한 주식을 파는 행위다. 라는 것이고 이거는 이론적으로 허용이 지금도 돼 있고 당연히 돼야 되는 게 맞죠, 사실. 자, 삼성중공업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시화면을 좀 봐주시면 그 삼성중공업이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고 2억 5천만 주의 신주가 발행이 됐는데 유상증자 절차는 다 끝났어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까지 끝났고 그리고 난 뒤에 이 신주 상장일이 10월 11일 19일 바로 내일 모레 금요일인데 신주 상장일에 그러면 신주는 2억 5천만 주 일괄적으로 다 상장이 됩니다. 이때부터 신주를 받은 사람은 거래할 수 있고 사고 팔 수 있는데 요 전인 오늘 이틀 전인 오늘과 하루 전인 내일은 권리매도가 가능한 그렇겠네요. 시점이다. 권리매도가 가능하다. 근데 이때 그러면 그럼 판단을 해야 되는 근거가 있겠죠. 권리매도를 할까 말까 또는 권리매도 주식 나올까 말까. 유상증자 발행 단가가 보면은 5,130원이고 현재 삼성중공업의 주가를 보면 이거보다 좀 높아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종가를 모르겠는데 한 5,700원 정도. 한 10% 이상 지금 팔면 그러니까요. 그런 이익이네요.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에요.
팔면 수익을 확정하는 것이고 그렇겠네요. 안 팔고 놔둬도 괜찮은데 그러면 금요일 날 되면은 실제 다른 사람들 신주가 한꺼번에 많이 상장하니까 지금 가격보다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늘이나 내일 미리 파시는 거죠. 그게 권리 매도고. 권리를 판다. 예. 네. 그 진에어를 하나 더 볼게요. 진에어가 오늘 좀 주가가 아까 보니까 좀 많이 떨어졌던데 진에어. 야, 이거 다트 사이트로 굉장히 자유롭게 쓰시네요. 네. 진에어가 720만 주의 유상증자를 결정했고 이것도 역시 다 주주배정은 실권주 일반 공모가 끝났고 11월 19일 날 신주 금요일 날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과 내일 권리 매도가 가능한데 네.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주 발행 금액이 17,200원이고 예. 오늘 아마 주가가 거의 2만 원 가까이 19,000원 그저 뭐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차익 구간에 또 생겼어요. 네. 그런데 이게 금요일 날 되면 신주가 많이 상장할 것으로 예상해서 미리 팔아야지 하는 분들이 팔고 오늘 그래 진에어 주가가 한 5% 정도 빠졌을 거예요. 예. 이 여러 가지 뭐 배경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몫을 한 것도 이 권리 매도 또는 금요일 날 신주가 많이 상장이 되니까 미리 좀 팔자라는 심리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 알고 보면은 아 이런 이유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러면 제가 오늘 진에어 누군가 판 이 권리를 제가 샀어요. 아 권리를 파는 게 아니고 지금은 주식을 파는 겁니다. 아 주식을 파는 거예요? 예, 예. 그냥 주식을 파는 예, 거예요? 예. 아. 권리 매도라는 것은 말이 이제 권리를 매도하는 것지만 사실 우리가 오늘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다시 파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매도가 가능한 그러니까 내일 모레 유상증자 신주를 받을 사람들은 권리 매도라는 걸 통해서 주식을 미리 팔 수가 있고 반대로 그렇게 팔므로 해서 주가가 좀 떨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이거는 뭐 소위 뭐 개파락해서 저가 매수다 해서 오히려 또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그렇네. 어차피 내가 들어오는 주식인데 그럼 유상증자로 해서 내 잔고가 이틀 후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들어올 거라서 그걸 내가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계좌 잔고에 그냥 꽂아줘라. 그걸 왜 안 써주지 이것만? 근데 뭐 그거 왜 본인한테 뭐라고 하냐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고 증권사들이. 그건 진짜 들을수록 이상한 것 같네. 그걸 왜 안 써줄까? 그 HTS, MTS 보면 다 이제 확인은 본인들은 확인은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네. 쉽게 확인을 뭐 하실 수가 있고.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어제 말씀드린 아센디오 같은 경우는 23일 신주 상장이라서 주말 빼고 19일부터 권리 매도 가능을 하다. 네. 이번에 이런 게 이제 일반적 유상증자 때의 권리 매도인데 물론 이게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유상증자의 발행가가 만 원이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 신주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도 내일 모레 신주를 받는 사람들도 매입 단가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원래 기존 주주였다가 신주 배정 기준일이 기존 주주였고 그래 자동으로 신주 인수권을 받았고 예. 청약을 한 사람은 신주 발행가가 곧 자신의 매입 단가 그렇겠죠. 인데 네.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이라는 게 이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으면 팔 수가 있는데 네. 누군가 판 신주 인수권을 사서 네. 청약을 한 사람들은 신주 발행가 더하기 신주 인수권을 산 금액까지 해야 본인들의 매입 단가. 그렇겠죠. 예.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실권주 일반 공모를 할 때 실권주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실권이라는 것은 권리가 상실됐다. 어떤 권리냐? 신주 인수권이 상실된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나 신주 인수권 없이 그냥 청약해서 받을 수 있는 주식이 실권주인데 실권주 역시도 그냥 신주 인수권을 따로 살 필요는 없으니까 신주 발행가가 그대로 본인의 매입 단가. 그래서 똑같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똑같이 유상증자 신주를 내일 모레 받는 사람이더라도 삼성중공업이나 진에어 등 기타 등등 그 사람들 중에서도 매입 단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권리 매도를 하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 오늘 하는 게 손해인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케이스는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싸게 신주 발행가가 지금 가격보다 낮으니까 나는 이 기회에 그냥 사서
그냥 이 주식을 들고 가겠다 한 사람들 갖고 있는 거고 네.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신주 상장 신주 상장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권리를 파는 거고 팔고 뭐 장기로 가져가고 싶은 사람은 신주 상장으로 떨어질 거는 같지만 나는 더 오래 보유하려 그러면 권리 매도 대개 신주 상장일 날은 떨어집니까? 그 신주 상장일 주가가? 전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예.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네. 신주 상장일 전날에 권리 매도나 여러 가지 변수로 떨어질 수도 있고 신주 상장일 날 물량 부담 떨어질 수도 있고 더 하기야, 신주 상장일 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의문이었네요. 예. 예. 반드시 그렇다면 공식이 나올 텐데 공식이. 근데 제가 그날 답하려고 하겠지. 근데 제가 곧 바로 뒤에 네. 이 유상증자는 이렇고 전환사채의 경우에도 권리매도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네. 이때는 이 대표님이 방금 말씀하신 신주상장일에 어떨까가 조금 더 실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전환사채는 크게 이제 공모 전환사채와 사모 전환사채를 나눌 수 있는데 공모는 이제 누구나 투자자들이 청약해서 받을 수가 있고 사모 전환사채는 특정인에게만 하기 때문에 일반 분들은 이제 전환사채는 살 수는 없고 다시 권리매도나 신주상장 됐을 때 희석에 대비를 하는 그런 포지션이죠. 그래서 공모 전환사채를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가장 최근에 핫했던 공모 전환사채가 HMM 현대상선 HMM이었는데 공모로 전환 사채를 했기 때문에 주식 전환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표를 하나 보여드리는데 공모 전환 사채 같은 경우에는 여러 투자자들이 언제 얼마나 주식 전환 청구권을 행사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매일같이 신주를 발행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걸. 그래서 모읍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1일에서 15일까지 그러니까 주식으로 바꿔달라는 거를 집계를 해서 그 달의 말일에 상장을 시켜주고 줄을 세워서 그 다음에 매달 16일에서 말일까지 주식으로 바꿔달라는 걸 집계해서 그 다음 달 15일에 상장을 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합니다. 아, 전환사채는? 예, 공모 전환사채는 사모 전환사채는? 사모는 이제 그러니까 받아간 사람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환 청구 행사하면 딱 그 다음날 해주고? 그 다음 날은 아니고요. 그것도 일정 뭐 그런 룰이 있을 텐데 그거는 공모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투자자들 한층 적잖아요. 공모는 몇만 명이 있을 수가 있고 사모라는 것은 50인 미만인데 50인도 아니고 대체적으로 하나, 둘, 셋 이 정도니까 예. 그거는 뭐 상장일이 따로 있을 테고 지금 말씀드린 공모 전환 사채는 그래서 지금 다시 HMM 표를 좀 보여주시면 HMM은 특히 이제 지금 다 주식 전환이 완료가 됐고요. 공모 전환 사채 같은 경우에는 사모도 있죠. 근데 최근에 논란했던 영구채 이런 조선해양 그 얘기가 아니고 공모 전환 사채입니다. 일반 투자자들. 자, 올해 1월부터 해서 왼쪽에 전환 행사 기간이고 그래서 그때에 전환 주식시라는 것이 그때에 이제 주식 전환 해달라는 요구를 합계한 거고 그래서 신주가 상장된 겁니다. 매달 말일이라고 했지만 그 약간 날짜 차이가 있는 건 주말에 꼈냐 안 꼈냐 그런 차이고 전환 가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모 전환 이 전환 사채는 주당 12,850원에 HMM 주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주식 값이 얼마든 바로 옆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신주가 상장하기 사흘 전 날. 왜 사흘절이 중요하냐면은 신주가 금요일 날 상장을 하면은 전환사채든 주식으로 전환한 그 주식이 그 주식이 나오기 전 그 주식이 공식적으로 상장하는 게 금요일이다 그러면 이틀 전 그러니까 오늘부터 권리매도가 가능한데 그러면 권리매도가 할까 말까 판단하고는 어제부터 좀 판단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흘 전. 그래서 제가 상장일 사흘 전에 종가를 지금 놨는데 자 전환 가격이 12,850원이고 14,000대면 이거는 내일 내가 권리 매도를 하면은 이익이 나겠다. 이익이 나고 물론 내일 안 하고 나중에도 이익이 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판단이 가능하죠. 그렇게 했을 때 자 보면은 그래서 실제 이제 권리 매도 기간인 상장일 이틀 전 그래 하루 전 주가가 조금씩 빠지죠, 그죠? 신주 상장일 되면은 또 조금씩 더 빠져 있어요. 그래도 물론 전환 가격보다는 높은데 점점 이제 신주 상장에 가까울수록 더 이제 빠지는 형태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쭉 이제 계속 그 옆으로
있는데 전환각 이 HMM의 공모 전환 사채를 발행해서 권리 그러니까 전환 청구를 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동시에 HMM의 주가도 굉장히 급등합니다. 10,000원대에서 20,000원, 30,000원대로 이런 식으로. 예. 자, 3월 이 밑에서 세 번째 요구를 볼게요. 3월 31일에 네. 무려 988만 주 전환 신청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988만 주가 3월 31일에 신주로 발행돼서 이제 상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사흘 전에 주가가 34,000원이었어요. 예. 전환 가격은 똑같이 12,000원이니까 2배 이상의 차익이 나오는 그러네요. 상황이에요. 아 이걸 계속 갖고 근데 이게 988만 주나 상장을 하면은 좀 그렇지 누구나 않을까? 똑같은 나와 같은 조건인데 그래서 미리 팔자라는 심리가 당연히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예. 권리 매도가 시작된 첫날 즉 상장일 이틀 전에 확 빠지네요. 확 빠지죠. 음. 그다음에 또 빠지죠. 그리고 다 오히려 상장일에는 약간 반등했는데 그래도 사흘 전에 비하면은 많이 빠져 있는 상태. 일반적으로는 하여튼 그 권리 매도가 시작되면서부터 부담인 경우들이 대부분이네요. 그 예. 보니까 올라가는 경우도 간혹 있긴 있으나 네네. 일반적인 경우는 그 사흘 전 가격보다 권리 매도를 할 수 있는 그 상장 전 이틀 사이에는 주로 빠지네요. 주로. 네, 그때는 뭔가 하여튼 정상적인 주식 매수 매도가 아닌 다른 변수가 지금 권리 매도 이런 변수가 끼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권리 매도 때문에 내려간 건지 권리 매도를 예견한 공매도가 또 거기에 가세했는 건지는 알 수 없죠.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런 것 공매도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좀 그럴 더 수도 있죠. 뭐 권리 동참할 매도 수도 물량 있고. 나오겠구나 그럴 수도 싶으면 있고. 관계 없는 분이 팔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거기에 그런 걸 예견하고 이게 저가 매수 기회도에서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알 수는 없는데 쭉 보면 그런 걸 보면 큰 폭의 어떤 이익을 확정할 수 있는 욕구가 발생하는 시점에는 예. 대체적으로 지금 현대 HMM 보면 올해 3월 말 4월 초처럼 일단은 좀 빠진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주가 상장될 때만 기다렸다가 그때 내가 사고 팔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전에도 사고 팔 수 있고 반대로 이런 그 공모 전환 HMM 공모 전환 사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 또는 유상증자에 삼성중공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도 예. 신주가 상장하면은 상장일날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네. 상장일 전부터도 변수가 생긴다는 그러네요. 것을 그러네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표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게요. 오히려 상장일은 오르는 네. 경우도 많이 있네요. 예, 예. 이벤트 다 끝났으니까. 네. 이벤트가 다 끝났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상장일을 마냥 기다리고 있다가는 아하. 여기 제목처럼 모르면 눈 뜨고 아하. 뭐 당할 수 있는 그런 전환사채 주식 전환은 보통 회사로 전화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회사로 편지를 보냅니까? 아니면 HTS나 MTS에서 버튼을 누르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안 되게 해보셨구나. 투자자분들에게 중요한 질문 같은데 그게 조금 네. 불편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예전에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고객센터나 이런 데 전화해서 저 얼마 주식 전환 청구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전화하면은 거기서 다 해줘요? 프로세스를 해주는 거고 이게 모바일 MTS 이런 데 버튼이 없어요. 전화를 제가 해야 돼요. 알기로. 전화를. 예, 고객센터 전화하면 다 되는데 그래서 이 사실 HMM도 그렇고 이렇게 좀 핫한 전환사채 공모로 발행됐고 예. 지금 보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전환을 하신 거죠. 이때는 그 해당 증권사에 예. 고객센터가 조금 그렇겠네. 전환할래요 이렇게. 특히 공모니까 숫자 얼마나 많겠어요? 사모는 뭐 그럴 경우는 잘 없고요. 이게 좀 그게 아쉽군요. 즉 이번 달 16일에 저 전환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면 네네. 그 다음 달 15일에 그 주식이 실제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약 한 달 정도 후에. 예, 그 시차가 있습니다. 예. 왜? 내가 전환할 권리가 있고 예. 그럼 회사는 주식을 줘야지. 네네. 그럼 빨리빨리 줘야지. 아니 그 사이에 지금 내가 전환사채를 왜 샀는데?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아. 주가 차익을 보려고 샀는데 전환하겠다 그러면 빨리빨리 주식을 줘야지. 사실 내 마음에 들기로는 전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그래도 제가 전환하실 걸로 알고 미리 준비를 해왔습니다. 고객님 계좌를 열어보시면 전환되어 계실 겁니다. 그게 아니라도 최소한 다음 날은 줘야죠. 당일도 줄 수 있을걸요? 아니 전산으로 넣어주면 되지. 전환사채가 어떤 증권사에 있는지 알잖아요. 네. 전환 가격 정해져 있고 몇 주를 전환할 수 있는지도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내 의사결정만 하는 거야. 그럼 해당 증권사에 몇 주를 추가로 숫자를 찍어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전화하는 즉시 바로 찍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날 팔 수도 있죠. 어차피 내가 걸리니까. 그렇게 해줘야지 왜 한 달을 기다리게 해요? 정말 왜 박수희 기자한테 뭐라 아니, 그래요? 그게 아니라 그렇지 죄송합니다. 정말 그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 전환사채도 원활하게 발행이 되죠. 맞아요. 전환할 때는 한 달 후에 주가를 맞춰야만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야라고 하면 누가 전환사채 사겠어요? 너무 이상하다. 그래도 많이 진짜. 사기는 하시는데 네. 이 대표님 말씀하신 지적이 저도 좀 간과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실물증권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전자증권을 해서 딱딱딱딱 하면 되는데 그걸 네.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시차를 두고 하는 이유는 누가 언제 전환 청구할지 모르니까 그걸 줄 세워서 묶어서 하는 건데 생각해보면 굳이 그렇게 쭉 전화를 받아서 하루 만에 그냥 하루 일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전화만 기간을 좀 받아놓고. 단축시켜야 되고 아마 온라인 전문 증권사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모든 증권사 제가 뭐 어플에 발행 안 있는 할 다 수도 있고 회사가 검토해봐야 될 거면 신청 다 해놓은 다음에 해야 되겠으나 네. 기왕 발행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발행을 뭐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전산으로만 서로 입력해놓고 나중에 발행할 수 있는 거라면 미리 준비해놔야죠. 전환 청구권 신청하기 전에.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같네. 거의 편의를 그래서 위해서. 지금 같은 시대에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게 맞죠. 그래서 계속 이런 것들은 요구를 하고 하면은 좀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자, 오늘 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모전환 사채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사모전환 사채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모전환 사채는 시간 없어서 좀 빨리 말씀드리면 이제 사모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주식 전환을 청구할 것이고 그러면 그 전환 청구된 것이 이제 신주로 상장이 될 텐데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사모전환 사채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전환 사채가 물량으로 나올 것을 대비해야 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겠죠. 그럴 때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공시에 보면 전환 청구권 행사, 신주 인수권 행사, 신주 인수부 사채의 경우 그리고 교환 사채의 경우 교환 청구권 행사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이 나올 때는 꼭 그 버튼을 클릭을 해 보셔야 돼요. 그 공시를. 그 공시에 보면 몇 주가 언제 상장이 된다는 것이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이게 얼마의 가격으로 전환됐냐가 나오는데 그다음 현재 주가에 비교해서 이거 전환 즉시 상장 즉시 물량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데 권리 매도라는 것을 오늘 알았으니 상장일 전부터도 매도가 명령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대비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런 말씀드리고 또 하나의 사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주식 배당을 하는 곳입니다. 현금 배당 안 하고 주식 배당 역시도 권리 매도가 됩니다. 아까 자본시장법 보면은 전환사채, 유무상증자, 주식 배당 등에 해서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주식 배당은 참고로 대부분 주식 배당을 하면 신주를 발행해서 주는데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는 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발행해서 주식 배당을 주기도 하는데 이때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현물 배당이라고 하고 주식 배당은 신주를 발행해 주고 셀트리온이 매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가능하고 자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거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이 대표님 질문을 하셨던 게 락업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의무 보호 예수가 걸린 주식을 미리 공매도 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가 조금 있었어요. 잘 기억을 못하죠. 기억 못함. 락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팔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공매도든 권리매도든 안 되는 겁니다. 공매도나 권리매도는 어쨌든 파는 행위고 락업은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상식적으로 권리매도 이런 건 안 되고요. 그 제가 이제 마지막인데 이게 사실 좀 중요한데 그러면 이런 권리 매도를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느냐 공시를 통해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네. 지금 이게 이제 한국거래소 상장 공시 시스템에서 카인드라는 공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감독원 공시 시스템은 다트가 아니고 카인드. 지금 제가 삼성중공업으로 검색을 했어요. 맨 첫 번째에 추가 상장이라고 나오죠. 이 공시를 클릭을 하면은 자. 공시 날짜가 잘 보셔야 됩니다. 11월 16일 어제 공시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억 5천만 주가 금요일 19일 날 상장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런 공시를 보면은 일단 이게 추가 상장이 되는구나 19일 날 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공시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시를 16일 날 했다 그랬잖아요. 16일은 예. 어제예요. 예. 권리 매도는 오늘부터 진행되는 거죠. 그렇죠. 이 공시의 의미는 내일부터 권리 매도가 가능합니다. 대비하세요. 라는 것을 안내하는 공시. 여기에 권리 매도라는 단어가 없지만 네. 그런 공시가 동시에 말씀하신 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일부터 권리 매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물량 부담이 있을 수도 있으니 아하. 대비하세요라는 의미가 다 포함된 거예요. 추가 상장이라는 공시를 보실. 그래서 이런 공시는 꼭 본인이 투자했거나 투자할 예정인 회사에서는 이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PPT 화면으로 몇 개를 방금 보신 삼성중공업이고 예. 마찬가지 똑같아요. HMM도 이렇게 추가 상장 공시가 나옵니다. 네. 3월 26일 날 공시를 했는데 전환일은 3월 31일이에요. 이게 똑같아요. 신주 상장을 기준으로 3영업일 전에 추가 상장 공시가 나옵니다. 대비하세요 또는 권리매도 있습니다. 리마인딩을 시켜주고 이런 거고 셀트리온 주식 배당 공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주식 배당 신주를 발행해서 주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렸고 예. 4월 19일 날 공시를 했는데 주식 배당으로 새로 상장되는 267만 주는 4월 22일에 상장해요. 역시 3영업일 전에. 다 3영업일 전에 예. 딱 공시를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권리 매도라는 것을 인지를 시켜주는 장치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 한 며칠 뒤에 추가 상장하는구나라고만 인식을 그동안 많은 분들이 하셨을 텐데 이 공시의 의미는 권리 매도에 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왜 다트에서는 안 하고 거래소 그 공시 사이트에서만 해요? 예, 그거는 제가 저희 팀에 쓴 공시줍줍이라는 책에서도 서두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시장 조치나 이런 것들은 거래소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약간 공시의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다트와. 그러니까 다트에 있는 공시는 거래소 공시에는 다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공시는 꼭 카인드 공시에 들어가서 보셔도 좋고 네. 또는 요즘에는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주식 증권 섹션 있잖아요. 네. 거기서 해당 종목 보면 밑에 보면 공시 네. 끌어오잖아요. 거기에도 나올 겁니다. 거기도 이것도 같이 제가 나와요?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도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시 제목에서 전환 청구권 행사, 교환 청구권 행사, 신주인수권 행사 같은 것이 나오면 꼭 보셔야 된다. 이거는 약간 3호로 발행한 주식 연계 채권과 관련이 있는 그런 공시이고 그 물량 부담을 예측할 수 있는 공시고 예. 마찬가지로 이런 카인도 공시에서 추가 상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공시가 나오면 이거는 상장이 3영업일 전에 나오고 권리 매도를 예고하는 공시다라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중요한 걸 알았네요, 진짜. 그게 딱 3영업일 전에 나오는 거군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좀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운 수많은 지식에 네. 감사하고 네. 그러나 네. 중요한 우선순위로 따졌을 때 네. 이게 빠지고 그때 그게 들어가는 게 맞나? 달의 모양이 네.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막 상현달, 하현달 이거 막 맞추라 그러고 그렇게 맞죠. 지구가 어떻게 도느냐 맨날 이런 거만 배우니까 수업 글쎄요. 그러니까요. 다음 중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는 것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 아닌 것은 1, 2, 3 그런 것보다는 이런 거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 저도 예전에 이 공시 얘기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개인 소송 한번 해본 적이 있으니까 소송에 대해서도 제가 진짜 ABC도 모르는구나. 책을 한 3권을 제가 사다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돈 안 들이고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너무 모르더라고. 진짜 내가 기초가 전혀 없구나. 그래서 그런 거 기본적인 굉장히 소액 소송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소송의 절차나 그런 걸 좀 가르쳐 주면 누구나 소송을 할 수 있거나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반드시 변호사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알기가 어렵게 만들어놨으니까. 그게 교육 과정을 교수님들이 만들어서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대학에 진학하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을 뽑아서 이제 학문을 가르치는 거가 배움의 메인스트림이거나 전부라고 생각하시니까 당연히 학과를 대학교 교수님들이 정하고 그러니까 그 대학교 교수님들이 그 학과에 올 학생들에 맞춰서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니 대학의 주식투자학과 내지는 금융제도학과 이런 게 있지 않는 한 이런 건
뭐 교육과정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고 물론 그 덕분에 제가 먹고 살고 있긴 합니다. 네. 감사하지만 그러니까요. 감사하지만 네. 다른 직업을 고민할 수 있게 해주셔도 제가 아닌가? 제가 오늘 괜한 이야기를 정말 오늘 그 제가 차분하게 말씀을 좀 기초부터 드려야 될 생각했는데 잘 네. 전달을 못 해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다시 한번 정리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정리, 권리 다시 정리. 매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틀 뒤에 들어올 것이 확실한 그런 주식을 에 대해서 미래의 어떤 신주 상장일 이후에 하락 위험을 걱정하는 분들이 그 위험을 해지를 하면서 네. 안정적으로 이익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그런 권리 매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증자나 전환세 등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권리 매도로 인해서 내가 알고 나는 신주 상장일에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조기에 경계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반대로 중장기 투자자들은 그런 이렇게 주고받는 과정에서 뭔가 좀 싸게 개파락이 살 수 나타나면 있구나. 싸게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런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맞아요. 것입니다. 엄마가 시골 가서 밤 10시에 온다고 했으나 네. 8시부터는 긴장해야 된다. 맞습니다. 일찍 올 수도 있다. 의외로. 의외로. 큰일 난다 그러면. 그러네요. 오늘도 진짜 유익하네요. 정말 유익해요. 유익합니다. 자, 네. 박수익 기자님 아까 그 책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저희 공시줍줍이라고 저희가 네. 쓰고 있는 기사 코너명하고도 똑같습니다. 공시줍줍. 네. 알겠습니다. 공시줍줍이랍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할 거 많습니다. 공시줍줍 책 사서 읽으시고요. 네. 여기 있는 여기 요거 아니야 요거네요. 요거. 네. 요거. 네. 여기 네. 구독. 1% TV와 언더스탠딩 네. 구독 신청해 주시고요. 네. 나중에 검사합니다. 저희가 그 채널 이름을 언더스탠딩이라는 걸 넣었는데 우리가 뉴스를 하는 게 뭘 이해가 돼야 뉴스를 보는 거지. 그냥 뉴스만 본다고 뉴스가 아니지 않냐. 네. 그래서 저희가 언더스탠딩. 또 낮은 자세로 그 청취자들의 임한다. 아래에 항상 서 있겠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도 있고 네. 이해한다는 뜻도 있고. 네. 언더스탠딩으로 그렇습니다. 한번 해주시고요. 네. 네. 엄마 오기 전에 일찍 남자친구 집에 보내자. 이틀 전에 데뷔하자. 뭐든지.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즈니스워치의 박수익 기자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난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